보면은 블로그 커맨드로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이 부분인데요. 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 사이트에서 맨날 어드민에서 지금, 아니면 어드민 또는 인솜니아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았던 거죠. 데이터가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때로는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빠르게 커맨드 명령어로 생성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커맨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소스로 한번 가주시고, 네. 아까 하던 거 커밋을 못 찍었는데 커밋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의 파일이 수정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커밋을 찍을 건데요. 이 변경된 사항을, 그 사진 찍을 대상들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상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제너릭, 그리고 뷰셋, API 리팩토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커밋 푸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랑 똑같이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 커밋 메시지를 채팅창에 한 번 더 올려놓을게요. 컨트롤 누르고 F4 누르면은 이렇게 탭들이 닫히거든요. 다 닫고 한번 깔끔하게 시작해 볼게요. 서버는 잘 켜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커맨드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 제가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 창 하나 열면, 네, VENB 지금 잘 가상환경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미 사용했던 것들이 파이썬 manage.py run 서버가 있었고, 뭐 마이그레이트면 마이그레이트 명령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make 블로그라는 커맨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쵸? make 블로그라는 커맨드를 딱 실행하면 테스트 데이터가 100개가 생기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블로그 아래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블로그 아래다가 뉴 폴더, 그래서 블로그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블로그를 선택한 상태로 뉴 폴더,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리고 엔터. 매니지먼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요. 커맨드스, 여기는 S가 붙습니다. 매니지먼트랑 커맨드스, 이 형식을 좀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고가 여기를 커맨드로 인식하거든요. 매니지먼트에 커맨드스, 그 다음에 이 커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을 뉴 파일, 그래서 아까 명령어,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넣으시면 돼요. make blog.py. 그러면 우리가 아까 python manage.py make blog라고 명령어를 하고 싶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해당 명령어가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from make 블로그 안에다가요, 장고 코어 점 매니지먼트 임포트의 베이스 커맨드. 그러면 이미 잘 만들어진 붕어빵 틀을 가져와서 붕어빵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죠. 자, 클래스 하나 정의하는데요. 클래스 커맨드, 클래스 명은 상관없어요. 베이스 커맨드 여기 방금 임포트한 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df 핸들 셀프 하고
args 옵션스 이렇게 이 안에 어떤 걸 넣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자, 프린트문 하나 넣어볼까요? make 블로그 커맨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 파이썬 manage.py make 블로그 명령어를 치면 어떤 게 실행이 돼요? print make 블로그 커맨드 이래서 여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엔터 쳐보면은 네, make 블로그 커맨드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자, 프린트 문도 분명 예쁜데 사실 이거 별건 아닌데 프린트 문 말고 글자가 여기가 흰색이죠? 흰색. 근데 이거 말고 초록색 글자를 한번 써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import 시스템의 sys 불러와주고 이거 대신 sys.stdout write 명령어를 쓰면은 make 블로그 커맨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 해서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방향키 위로 하고 엔터 누르면 네,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회색이네요. 여기다가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elf style success 그리고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싸주면 self style success 해주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제는 초록 색깔 글자가 나오죠.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우리가 성공했을 때 초록 색깔 글자가 나오도록 하면 훨씬 더 인식이 쉽겠죠. 그러면 끝났을 때 이거를 넣고 시작할 때는 그냥 프린트하고 끝났을 때는 이걸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끝난 거니까 블로그 커맨드 네,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석세스 이렇게 웃음 표시도 하나 이렇게 달아볼까요? 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어떤 걸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시작, 끝, 잘 성공됐으면 이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100개의 블로그를 생성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or I in range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드 코딩을 해볼게요. 1부터 101까지 그러면 100까지 1부터 100까지 그러면은 100번 돌겠죠. 그러면 블로그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럼 블로그 모델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from 블로그.models에 import 블로그 모델을 가져와 주고 여기서 objects.create 이렇게 생성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 f스트링으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테스트 블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i 이렇게 하면 테스트 블로그 i 이렇게 해서 i가 1부터 100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생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사실은 이 블로그 모델은 타이틀만 넣어줘도 잘 생성이 되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명령어를 2번이고 3번이고 실행하면은 데이터가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고 그러겠죠. 이렇게 하면 잘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미
테스트 블로그 1이 있으면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 난 100개의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create로 가는 게 아니라 get or create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있으면 타이틀이 테스트 블로그 i인 게 있으면 생성하지 않고 없으면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얘가 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기존에 그냥 create일 때는 여기에 변수가 블로그 모델 하나만 딱 리턴이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블로그하고 created 여기 get올 create는 리턴을 튜플로 해요. 튜플. 그래서 앞에는 모델이 들어가는데 뒤에는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불린 값이 들어가요. 만약에 테스트 블로그 i네가 없었다. 그러면 블로그를 생성하고 create에 true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블로그는 블로그 그대로 찾아주는데 여기가 false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if create면 우리는 프린트를 할게요. 네, f 스트링으로 i번째 블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프린트 f 스트링으로 i번째 블로그가 이미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 아래 걸로 안 하고 위에 걸로 하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블로그가 계속 100개고 300개고 400개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는 아니고 커맨드를 만드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커맨드가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실행시키는 또 커맨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번 커맨드를 실행시켜도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요.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python main.py make blog 하고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지금 순식간에 블로그가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까요? 하고 실행시키면 이제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까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로그라는 모델을 우리가 지금 가져와서 안 썼는데 제가 좀 일부러 좀 원래 좀 비효율적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안에다가 콘텐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 콤마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사실은 이 get올 create 이런 명령어들은 거의 커맨드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API로 실제로 데이터는 생성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가 실제 API 단에서는 어떤 모델을 수정하고자 할 때 지금 여기 생성된 모델 이 블로그예요.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값을 넣어주고 싶었다. 컨텐츠라는 값을 넣어주고 싶으면 블로그.컨텐츠는 이렇게 f 스트링으로 네, 제가 Shift 누르고 뭐 잘못 눌렀네요. 네. 자, f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블로그 i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블로그 안에는 컨텐츠라는 필드가 있죠. 그래서 블로그.컨텐츠 이런 거 가능하고요. 블로그.뷰 이런 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거를 다 하고 나서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블로그.save 가로 열고 닫고 이걸 해줘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돼요. 이걸 안 해주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굳이 여기를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굳이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걸 굳이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사실 여기는 사실 비효율적이다. 공부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미 모델은 있기 때문에 이미 있습니다일 거지만 이 내용이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인솜니아에서 리스트 한번 조회해 볼게요. 리스트 조회하면은 지금 테스트 블로그가 쭉쭉 생겼고 지금 컨텐츠가 다 널이죠. 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한 번만 더 실행시키면 기존 모델을 찾아서 거기다가 내용을 추가해 줄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 블로그 내용입니다 라는 거를.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돌리면 이미 있습니다 라고 나왔지만 이 부분이 돌았을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회해 보잖아요. 지금 다 널이에요. 널인데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 어떤가요? 콘텐츠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세이브를 안 하면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 번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미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말고 블로그.뷰가 i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i는 그냥 1부터 100인데 그냥 조회수지만 넣어볼게요. 근데 세이브를 빼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지금 블로그가 다 0인데 뷰가 다 0인데 여기가 10번이 얘가 곧 i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커맨드를 실행해도 지금 커맨드는 여러 번 실행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해보면 아래로 내렸을 때 여기가 12이면 12여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초반에 우리가 개발 초보일 때는 여기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뭔가의 모델에 값을 넣어주고 나서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바꾸고, 네, 이거 또 돌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python main.py make 블로그 돌리면 이제는 다시 조회했을 때 여기가 7이면 조회수가 7, 9면 9 이런 식으로 10이면 10 조회수가 잘 들어갔죠. 이 부분을 한번 해봤습니다.